자,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드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화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보통 첫인상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GUI 또는 인터페이스, 화면 구조 뭐 다양한 얘기로 표현이 되는데, 화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메뉴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되어 있느냐를 얘기할 때 이제 인터페이스란 말을 사용을 하게 되죠. 첫인상만큼이나 무드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위치에 어떤 버튼 또는 어떤 메뉴로 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무드에 특별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인터페이스가 뭐 복잡하다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최근 버전에서는 이 직관적으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그런 기능들을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들의 가장 기본 요소가 되는 클래스, 무들 강좌죠.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면은 학교에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들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강의실이 따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강의실에서 모든 학습 활동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런 기본 강의실의 세팅, 즉 설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들의 인터페이스는 그림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직관적으로 이제 상단 메뉴, 그 다음에 왼쪽에 단축 메뉴, 그 다음에 가운데에 위치한 것이 이제 실제로 강의실에 들어가서 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그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왼쪽에는 단축 메뉴 부분은 화면을 접속하면은 왼쪽에 단축 메뉴 위에 올려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설명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 위서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클래스의 메인 페이지로 강의실의 메인 페이지로 가게 되는 부분이고요. 참여자가 몇 명이 누가 있는지 또는 배지가 있다면 배지 역량 또는 성적, 개인이 들어왔을 때는 개인의 성적, 선생님의 경우에는 전체의 성적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내비게이터죠. 그 각 반에 있는 주제들 또는 차시들, 주제들 차시들은 사실 이 메인 화면에 각각의 해당 내용들이 수업 진행 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단축키. 보통 화면을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단축키를 이렇게 접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은 방법이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사이트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그렇죠? 요 메인 사이트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시보드라든지 사이트 홈, 그 다음에 캘린더, 뭐 개인 파일, 콘텐츠 은행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강좌에 들어가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강좌가 나타나서 거기서 이제 강의실 진입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곳이 이제 현재 저희 강의실이 되겠습니다. 자, 좌측 메뉴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관문의 역할을 하고요. 일단 강의실에 들어오면 이러한 모형으로 구축이 되어 있고, 또 이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상단 메뉴에 대한 설명인데요. 상단 메뉴의 부분에는 아까 이렇게 홈페이지로 직접 가는 부분과 메뉴 컨트롤하는 부분, 그 다음에 코스 접근하는 부분, 전체 보기, 그 다음에 언어 설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개인 로그인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알림 기능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림이 하나가 있고, 언어는 뭐 쉽게 영어로 한국어로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보면서도 가능하고요. 강의실 전체 설정에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누르면은 개인 정보에 대한 것들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유저에 관련돼서 유저의 프로파일 또는 자기 성적 확인, 메시지를 관리하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내용들, 프리퍼런스, 선호도에 관련되어 있는 설정들 로그아웃하고, 그 다음에 스위치 롤2는 학생의 화면으로 자기가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 역할로 바꾸어서 볼 수 있는 기능들이 여기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국어로 돌아올까요? 또 바뀌죠? 네. 자, 상단 메뉴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학습자 교수자 인터페이스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학생로 다음으로 역할 바꾸기를 누르시면은 자기가 이제 학생으로도 봐서 그 인터페이스를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학생을 누르면 이제 학생 인터페이스로 바꿔서 볼 수가 있는데 학생으로 바꾼 경우에도 보면은 인터페이스가 그렇게 많이 바뀌지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학생을 한번 바꿔볼까요? 그렇죠. 교수자지만 이제 학생 계정으로 돌아서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전체적인 구조는 크게 많이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이 봐야 될 내용으로 만약 성적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보여야 할 개인 성적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으로 접근했을 때는 여기에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이것이 이제 맞는 기능이겠죠. 네,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뭐 강의를 바꿀 수 있거나 그런 기능들이 이제 없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평소 역할로 되돌아가면 있네요. 네, 다시 이제 그 사용자로 저는 이제 관리자 계정이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선생님 계정으로 있으니까 선생님 계정에서도 학생 계정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수정하기 더 메뉴가 많죠. 네, 그래서 여기서 강의 설정도 할 수 있고 더 많은 기능들이 선생의 경우에 나타나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이 맞는 게 여러분들이 뭐 강의 교무실이나 학생들의 교실이나 사실 건물의 구조는 똑같죠. 근데 그것을 접근할 수 있는 열쇠가 있고 없고에 따라 가지고 방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달라지듯이 이런 선생님이라든지 학생인가에 따라서 그 역할에 따라서 그 접근할 수 있는 강의실의 모양새라든지 구조가 바뀌어지는 것을 기본적인 개념으로 인터페이스 개념으로 무드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그 설정의 개념 내용들이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설정에 들어가면 이제 설정에서 예전에는 이 메뉴들이 좀 약간 복잡했었는데 설정에 모든 것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몰아넣은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정에 대부분의 내용들이 있고 앞으로 이제 설정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내용들을 접근해서 많은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용들이 여기까지 있고 이제 more를 누르면은 더 많은 기능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여기에 거의 대부분 강좌 관리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그런 접근이 어렵겠죠. 그 다음에 이제 편집 모드 부분은 이제 강좌 관리에서 보시게 되면은 다시 돌아가서 편집 요 창이 학생들에게는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누르면은 편집할 수 있도록 각각의 그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죠. 여기 보시면은 뭐 포럼이라든지 학습 활동들이 이렇게 쭉 나타나고요. 이런 학습 활동들은 각각의 이제 이거 하나를 갖다 이제 섹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제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주제, 또 주제 2 이런 것들이 각각을 섹션이라고 부르고요. 그 섹션 안에는 다양한 학습 활동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습 활동들의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역시 설정을 수정하거나 옮기거나 복사하거나 뭐 삭제하거나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그 활동들을 각각 다루면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이제 순서 위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해서 일단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겼냐고요. 그럼 여기 활동 자료 추가해서 자 여기서 이제 수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거의 한 3, 40여 가지가 되는 학습 활동들이 있습니다. 무들이 이래서 좋은데 이 기능들이 복잡하고 너무 많아서 싫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한 서너 가지 정도만 공부할 거고요. 퀴즈라든지 뭐 파일, 웹페이지 뭐 이런 것들이요. URL 지금은 뭐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하면 이제 거기 이제 그 설정을 입력을 하고 변경사항 저장 후 강좌로 복귀하면 그 내용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은 만들지 않고 어떻게 삽입할 수 있는지, 삽입한 후에는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나타난 후에는 설정을 또 바꾸고 싶으시면 여기서 수정하기로 해서 아까 편집할 때의 기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섹션이 이제 뭔지 살짝 얘기했죠. 이제 각각의 주차 또는 토픽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섹션, 하나의 섹션이다. 그래서 기본 섹션이 하나 있고요. 주차별 또는 토픽별로 이렇게 한 덩어리들, 섹션들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정하는 것도, 마지막으로는 여기 이동 경로 검색이라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이동 경로 검색은 이 브레드크럼, 빵 부스러기라고도, 메뉴라고도, 그렇게 내비게이션이라고도 그러는데, 브레드크럼 내비게이션.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딘가 이렇게 가 있을 때 위에 있는 이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독립창으로 이렇게 뜨는 거네요. 여기 아니고, 만약에 뭐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내 홈페이지에 강좌에 이 강의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실을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뭐 얘기를 하다가 뭐 다른 데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 그럼 지금 강좌 관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강의에 강좌 관리에 와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뭐 복구 기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복구 기능에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빵부스러기 이동, 빵부스러기라고 하지 말고 이동 경로 탐색, 이동 경로 탐색 기능을 이용하면은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기에서 내가 직접 내 강의실로 돌아가야지 하면 클릭을 해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편리한 그런 기능으로 항상 위에 있는 위치를 보면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원하는 위치로 곧바로 돌아갈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강의 설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강의를 구성할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먼저 이제 주제를 정하겠죠. 주제를 정해서 저는 보통 마인드맵을 사용하는데요. 어떻게 강의를 할지, 주제를 뭘 할지, 또는 학교에서 뭘 가르치라고 그랬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강의실을 만들고 배당받고 거기에 이제 학습 활동과 자료들을 갖다가 이제 미리 만들어야겠죠. 설계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신 다음에 실러버스, 학교에서 보통 실러버스 또는 강의안을 만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강의안을 만들고 그 강의안의 주차에 따라서 학습 자료든지 활동 설계 같은 것들을 하고 준비를 하시죠. 강의를 어떻게 하겠다. 무들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학습 자료라든지 학습 활동들을 설계를 하는 단계가 어떻게 만들어야지 생각을 하시고, 그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학습 활동이라든지 자료를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학급 이제 구성하고, 보통 학교에서 다 무들 강의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유로이 자기가 강의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방과 후 학습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새로 또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 학급 구성해서 참여자들도 다 만들어서 붙여주는 경우도 있고, 학생들을 자기가 또 추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강의를 만들고 나면은 학교에서 만들어준 경우도 있고, 자기가 무들 강의를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그룹, 무들에서는 모둠이라는 얘기를 쓰는데요. 팀 활동, 그룹, 모둠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룹을 만들어서 팀 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그것과 연계되거나 또는 전체적 학생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활동을 직접 이제 만드는 단계, 무들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수업을 운영을 할 수 있겠죠. 운영하는 단계에서는 지금 앞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학습 자료라든지 활동들을 강의 중에 화상을 하면서 병행해서, 또는 실제로 교실 수업을 한다고 해도 그 교실 수업에서 이러한 것들을 직접 활용을 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하기를 이제 권장드리는 거고요. 수업이 끝난다면은 학습 활동으로 이제 과제라든지 상호평가 그런 내용들을 활동으로 만든 것들을 통해서 학습 후에 이제
강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 세부적인 내용은 절차적으로 우리가 차후의 구성해서 학습에서 공부를 할 것이고요. 이제 강의실을 갖다 어떻게 셋업하고 구성하느냐 하는지 이제 그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강의실 설정할 때는 아까 얘기한 그 설정으로도 들어가 가지고 수정하기에서 초기에 만들어진 강의실의 내용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강의실 만드는 방법, 이제 만들어진 강의실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강의실을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수정하기 해서 강의실의 내용들을 접어서 다 볼까요? 다음과 같이 강좌 설정 메뉴들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좌 설정 메뉴는 뭐 다양한 영역에서 설정이 가능한데요. 일단 들어가서 무드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고칠 항목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일반 성적에도 보면은 뭐 항목이 이렇게 많고 큰 그룹에서 들어가면서 설정들이 또 세부 설정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걱정하지 마시고 요 빨간 화살표 있는 부분만 필수 항목이니 그 부분을 고쳐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강좌 설정에서 사실 필수 항목은 딱 요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름과 단축 이름. 단축 이름은 여기서 보시는 그 브레드크럼에 나타난 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두 개만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문제없이 돌아갑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무들에 대한 그 지식이 높아지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가져다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뭐 기능들을 한번 설명드리자면요. 일반 설정에서는 뭐 강좌의 이름, 그 다음에 강좌가 어디 소속돼서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이트 홈에서 강좌를 찾기가 쉽겠죠. 코스가 당연히 지금 보이도록 되어 있고 시작일과 종료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종료일은 관리 모드 활성화를 하면 끝나는 날짜를 해서 끝나면은 학생들이 접근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설명에서 보시게 되면은 강좌에 대한 설명 요약을 적어 놓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같은 것들을 작성해서 여기다 올리시면은 강좌가 표시되는 부분에 헤더 부분에 깔끔하게 강좌의 아이콘으로 이미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강좌 형식을 안 했네요. 강좌 형식은 지금 뭐 아까 섹션을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 섹션의 내용이 토픽으로 보일 것인가, 주별로 보일 것인가. 주별로 표시하게 되면은 이제 1주차, 2주차 그런 일주 단위로 끊어서 기간이 표시가 되는 장점이 있고요. 토픽은 주제별로 이렇게 하는 표시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두 개가 선호되고 나머지 부분은 뭐 그렇게 많이 활용되지 않습니다. 비공개 섹션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강좌 기호를 하나면에 보이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한 섹션씩 보이게 하자면은 들어가면은 이제 섹션이 아까는 다 보였지 않습니까? 토픽별로 섹션이 이제 토픽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한 화면에 한 섹션만 보이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전 또는 이후 버튼을 눌러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설정입니다. 자, 모습은 언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한국어로 설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정 언어로 하시면은 장점이 들어갈 때 자동으로 나는 잉글리시로 하겠다, 한국어로 하겠다. 그러면 메뉴들이 전부 다 영문 매뉴얼, 한문 매뉴얼로 메뉴로 다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 외국인 강좌를 위해서 할 때는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좋겠죠. 네, 몇 가지 소식을 갖다가 5개까지 소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성격표를 당연히 보여주겠고요. 활동 보고서도 보여주고 싶다면은 이쪽에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파일은 지금 시스템에서 200메가가 맥시멈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각각의 활동을 할 때 이제 파일을 업로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과제라든지 상호평가라든지 또는 포럼에서도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사이트 총 해서 업로드를 200메가가 넘지 않게
이거를 너무 많이 풀어주면은 서버에 부담이 되니까 가급적 뭐 이걸 갖다가 낮추는 게 좋겠죠. 불편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자, 이수 상황은 우리가 그 강좌 자체에 대해서 이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를 하기 위해서 활동을 뭐뭐를 완료를 하고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이 강좌를 자동으로 완료된 것으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그걸 하겠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모둠은 이제 그룹입니다. 그룹 또는 팀 활동할 때 그런 팀 활동을 뭐 쓸 것이냐 쓰고 싶으면은 이 두 가지 모드 중에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모둠을 강요할 것이냐 아니냐 또는 기본 모둠 무리가 있느냐. 모둠 무리는 모둠이 모둠을 여러 개의 그룹으로 만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뭐 나이별로 모둠을 만들고 지역별로 모둠을 만들고 그럴 때 나이별 모둠에서는 모둠 무리에서는 나이대로 또 여러 개의 모둠들이 있겠죠. 지역 그래서 여러 가지 그룹핑을 할 수 있는 그룹에 대한 그룹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할명은 여러분들 선생님이 뭐 딱딱하다 그러면 여기 뭐 꼰대 농담입니다. 뭐 학생들에 대한 호칭도 뭐 학생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융통성 있게 무드에서 나타나는 역할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태그는 나중에 이 강좌를 찾기 쉽게 무슨 태그 이름을 줄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무들의 첫인상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무들의 메뉴들이 어떻게 이제 사용이 되고 기능들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와 그다음에 강의실을 만들고 강의실의 내용들을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강의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조절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